어제 진짜 고생 많았고 어제 사실은 날도 되게 좀 별로였어. 그치? 오늘 또 따뜻해지긴 했는데 어제 되게 약간 막 무거웠거든 공기가 사실은.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죠. 시험지 받고 괜찮았을 텐데 사실은 이거는 이런 시험은 채점하고 나면 약간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시험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는 보면은 100점짜리는 100점은 만점은 한 1000명이 넘을 것 같아. 작년 구모가 100점 몇 명이었는지 알아? 2,500명 정도 됐었거든. 2,5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것만큼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예상인데 그러면 육모는 몇 명이었더라? 육모는 한 600명 정도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 5, 600명 정도가 100점짜리 만점짜리였거든.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나온다 치면은 이번에 의대 정원이 몇 명이었지? 늘려놨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만점자가 사실은 되게 수학은 중요한 게 의대 정원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확실히 그거보다 더 줄어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그거 맞추려고 수능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의 다 미적분 선택자들이거든. 지금 9월 모평 이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 이제 미적분이 살짝 더 어려워질 거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통 문제에서 이번에 사실은 좀 너무 쉬웠거든. 그래서 계산 과정 자체가 복잡해질 거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서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평가원스러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설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EBS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어. 평가원스럽지 못했다 이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평가원스러운 문제는 사실은 1도 없었어. 우리가 원래 모의평가를 딱 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역시 평가원이다 라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딱 뭐라 그랬냐면 뭐지? 출제자가 바뀌었구나. 너무 느껴진다. 박사들 다 그만뒀나? 막 이랬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몰라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것 같아. 의도가 있다라면 재학생을 살려야 된다. 이게 의도고 우리는 그러니까 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학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줄 거고 우선은 종이 내가 나눠줬는데 이거는 너네 복습할 때 쓰라고 내가 나눠주는 거고 지금 보면은요. 내가 수학원, 수학투, 확통, 미적, 기하 다 올려놨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2점, 3점, 4점 해가지고 내가 쭈루룩 붙여놨는데 지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수학투를 보면 너네가 딱 알 수 있는데 종이를 보세요. 수학투의 종이 보면은 다항함수의 적분법이 몇 문항 나왔어? 5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중에 5문항 중에 4문항이 다 몇 점짜리야? 4점짜리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적분법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수학 2는 이제는 어떻게 낼 거야? 미분이랑 적분을 다 같이 물어보겠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적분법이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수학 2라는 아이는 원래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같이 묶여 있는 애들이잖아. 그랬을 때 문제 출제할 때 예전 같으면 자 이제 뭐 미분은 미분대로 따로 내고 적분은 적분대로 따로 내고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얘네들끼리 따로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퉁쳐가지고 적분해서 마무리는 적분으로 내지만 나머지 안의 내용은 다 뭐야? 미분이나 극한 연속이 들어가게끔 내겠다라는 게 기조야. 그래서 이번에 너네가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같은 기조로 밑에 내려가 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2, 2, 4로 나와 있거든. 맞아요? 1단원이 2문항, 그 다음에 2단원이 2문항, 3단원이 몇 문항이 나왔어? 4문항이 출제됐어. 이 이유가 뭐냐면 이 4문항 중에 지금 4점짜리는 다 몇 번, 4점짜리는 2문항이나 뭐야?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적분법에서 나왔지만 이 문제들 다 뭐야? 미분 적분 다 알고 있어야지 해결된다. 이렇게 보면 돼. 종이 뒤에 있니? 종이 받았어? 종이 받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딱 기조는 뭐냐면 하나의 문제 안에다가 싹 다 물어보겠다. 이게 기조인 거야. 미분 미분이랑 그다음에 수학 2 이거는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맨날 강조하지만 수학은 굉장히 공평하기 때문에 수학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3문항, 4문항, 4문항 이렇게 출제가 딱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3문항, 4문항, 4문항 나올 때도 있고 보통 어때? 지수 로그를 4문항 내고 삼각함수 3문항 그리고 4문항 이렇게 내는 기조가 더 많기는 해. 그래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너네 종이를 보면은 내가 있잖아 별표를 해놓은 거 있거든. 별표 해놓은 거는 다 뭐였어?
연계문항이었어. 연계문항인데 이번에 보면은 알겠지만 수학 1이랑 수학 2에는 연계문항 중에 4점짜리 문항이 되게 많이 들어있었거든. 그래서 공통수학을 사실은 좀 쉽게 내겠다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내가 이따가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체감 연계율이 문제 푼 사람은 되게 높았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체감 연계율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네가 끝까지 수특이랑 수완을 내가 다 풀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번에 내가 그 나눠줬던 거 있잖아. 약점 공략에서 나눠줬던 거 있지. 그거는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붙여놔. 그러면 시험 문제 딱 나오잖아. 그럼 어때?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풀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보면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기조를 보면은요. 너네가 지금 봐봐. 딱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놔버렸어? 선택 과목은 3점짜리 문항만 연계를 해버렸어. 근데 사실 6월 모의평가에서는요. 4점짜리 문항이 꽤 연계가 됐었거든. 근데 미적분은 3점짜리 문항만 연계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거 계속 유지할 것 같기는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선택 과목에서는 편차를 좀 그 유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유불리를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계속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유불리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미적분은 좀 열외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는 해야 돼. 유불리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적분은 너네가 어쨌든 간에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사실은 이번에 기하 선택자 있어서 그런데 기하 문제는 굉장히 좋았어. 아이들이 안 좋은 거지만 기하 문제는 꽤 평가원스러웠어. 그리고 연계문항에서도 연계율이 되게 높았거든. 그래서 기하는 양도 얼마 안 되니까 기출이랑 연계교재만 사실은 제대로 공부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너네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내가 빨강색으로 표현한 게 있어. 그래서 빨강색이 지금 이게 흑백이라 가지고 뭐를 해놨다고 했지? 이렇게 줄 쳐놓으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 맞아요? 형광펜처럼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뭐 너네가 느껴지겠지만 이건 고난도 문항 중에서도 너네가 꼭 다시 한번 오답풀이 하고 넘어가라는 문제로 내가 해놨는데 우선은 내가 어제 그 EBS 선생님들 해설 강의 하는 거를 싹 다 우리가 다 보고 왔거든. 나는 다 보고 왔고 그다음에 어제 집에 와가지고 3, 4 그 해설 강의 내가 다 사실은 훑고 잤거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먼저 나는 해설 강의 이번에 그냥 안 할 생각이야. 다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난 어제 라이브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해설 강의 안 했는데 우선은 내가 봤을 때는요. 기하는 정말 EBS 안국선 선생님이 기하는 해설 강의 정말 잘 찍었어. 그래서 기하 해설 강의는 여기에 빨강 색깔 틀렸으면 꼭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거 녹화되는데 타사 얘기해도 되지? 어? 그래? 이렇게? 이거 뭐 가수처럼? 미적분 강의 같은 경우는 나는 근데 이거 타사 맞나? 그냥 유튜브에 한성만 선생님 강의를 봐. 최고야. 강의 잘 올려놓으셨어. 그래서 미적분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내가 지금 표시한 문제들 있잖아. 29번, 28번, 30번 요 세 문제 있지. 요거는 한성만 선생님 강의가 내가 봤을 때 제일 스탠다드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수능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나 그 선생님이랑 나랑 전혀 1년씩도 없는 분이거든. 어쨌든 한성만 이렇게 치면은 뜨더라고. 그래서 그거 세 문제는 꼭 보세요. 그러니까 해설을 굉장히 정석적으로 해주셨어. 그래서 그거는 꼭 봤으면 좋겠고 나는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꼭 보세요. 왜냐면 그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했거든. 지저분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는 해설 강의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 알겠니?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30번 문제 집에 와서도 계속 그래프가 너무 그려보고 싶었는데 결국 나도 못 그리고 잤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극대 극소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땠어 얘들아? 뭐였지? 내가 이따가 다시 볼 건데 점근선이 되게 중요했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풀이 방법 자체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28번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웠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답률은 29번, 30번이 더 높기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을 내가 지금부터 좀 알려줄게. 시험지 꺼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쨌든 간에 얘들아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 이거는 틀렸든 안 틀렸든 간에 해설 강의를 1.5배속으로 해서 한 번씩은 쭉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해설 강의 6월 모평을 꼭 다시 한번 보세요. 6월 모의평가가 수능에 더 가까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자 1페이지에서는요 아무 그것도 없어. 그치? 1페이지는 그냥 너네가 당연히 맞춰야 되고 4번 문제가 연계문항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맛보기로 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5번에서부터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문제였는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한 번 정도 더 하게끔 낸 거밖에는 없어. 근데 나는 모르겠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약간 난이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삼각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1페이지에 4번 문제 있잖아요. 1페이지 4번 문제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맨날 강조하지만 얘는 난도 높일 수 있어. 그래서 뭐야? 합성함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3페이지 갈게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3페이지에 8번 문항 같은 것도 학생들이 조금은 뭐야 이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식으로 주지 않고 발문으로 물어봤잖아. 그래서 합과 곱을 원래는 어떻게 주니?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다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니네가 식 써 이건 거거든. 그래서 그거 빼고는 사실은 어려울 거는 없었던 문제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발문의 변화를 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출제자가 바뀌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 이거는 100% 교사가 낸 문제고 이거는 내신용 문제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출제자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너네가 어때? 발문을 제대로 읽고 식 쓰는 연습들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근데 왜 97점이 나오겠니? 실수를 해서 그래.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9번도 내신 문제지. 사실은 9번 문제도 이렇게 우리 안 냈었잖아. 평가원에서. 그치? 그런데 굳이 이거를 계산을 하게끔 문제를 유도를 한 거거든.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9번 문제. 그리고 이걸 4점짜리로 내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보다는 정적분 계산하는 거 훨씬 더 어렵게 내야 돼. 그게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10번 문제가 사실은 이것도 아쉬워. 어렵게 출제를 안 했어. 근데 지금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모두 그림 문제를 안 냈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그림들 있잖아. 한 번만 훑고 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붙이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말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게 지금 봐. 그림이 없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연계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림 문제인데 그럼 이거는 말로 물어봤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봐. 알겠지? 그러면 내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떠오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꼭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내가 웃지만 10번 문제는 사실 이것도 4점짜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능 난이도로 내가 생각했을 때의 10번 문제 이거보다 어려워져야 돼. 그래서 너네가 그거보다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 연습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1번 갈게. 11번도 웃었어요 내가. 그죠? 이게 11번에 나오면 안 되지. 사실은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11번에 위치를 하려면 그래프가 좀 더 복잡해야 되고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은 뭐였어 얘들아? 이거 그냥 위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3차 함수 그래프나 4차 함수 그래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다시 기억을 하고요. 최근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속도라는 아이가
뭐라는 성질이 있었어? 연속성이 있다라는 걸 이용한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최근에는 가속도까지 다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 문제 안에다가 원래 다 집어넣어 놓거든. 요즘 문제 난이도가 그래.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요. 나는 살짝 약간 걱정되는 게 이번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안 나왔거든. 근데 속도 위치 가속도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낼 수도 있어. 왜? 그래야 다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12번. 이거는 한 8번이나 9번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 문제야. 그지? 이거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나왔게 얘들아? 시그마 없이 쭈루룩 써놨었어. 시그마 없이 쭈루룩 써놓은 문제를 내가 분명히 너네랑 강의를 했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지 이 녀석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빼기가 나오면 다 뭐에 대한 얘기야? 공차에 대한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입장에서 등차 수열이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야.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울기가 뭐야? 공차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뭐지? 등차 수열의 합이지.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뭐야? n에 관한 2차 함수야. 알겠니? 그러면 걔네들은 누구랑도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수학 2랑도 같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 꼭 기억하고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뭐 이용할 수 있어? 대칭성, 꼭지점, 최대, 최소 다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꼭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어떤 조건까지 줘버려 얘들아. 어렵게 내려면 정수, 자연수 조건까지 줘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확 높아져 버리거든. 그래서 난도 높일 거야. 이거보다 높일 거야.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거기까지 싹 다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세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알겠니? 그리고 13번 갈게요. 13번 문제도 연계문항이었어. 13번 문제는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너네가 이것도 내가 그 뭐지? 요 약정 공략 할 때 함수의 그래프로 주어져 있었거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었냐면 내 기억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걔도 2차 함수야.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문제였거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넓이에 대해서 이 A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B라고 주어져 있었었어. 그래가지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겠지. 그지? 그런데 이 문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A, B에 대한 문제야? 아니죠.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얼마 된다 그랬어? 0 된다 그랬거든. 그치?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전에 정적분과 넓이 문제는 문제 발문이 어땠어? 제일 쉬운 거. A는 B일 때 라고 나왔단 말이야. 걔 발문을 어떻게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 2차 함수이거나 4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 왜? 선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선대칭인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작년이랑 재작년은 요 문제 안 나왔지. 어떻게 했었어? 그냥 정적분하게끔 나왔었거든. 그래서 넓이와 정적분에 관한 문제 작년 수능 문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알겠지? 너네가 쳤던 문제잖아. 한 번 더 확인하고 걔랑 요거랑 그 다음에 가장 쉽게 나오려면 A랑 B랑 같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거의 많이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영어 새로운 발문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2차 함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2차 함수 절대값 이런 애들만 우선 한 번 더 꼭 점검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실제로는 그래서 얘가 A는 2B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A는 뭐 2B라고 이제 여기서는 발문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애들은 뭐로 물어볼 수도 있어? 절대값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는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dx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맞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간만 다르게 물어보면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그런데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4번으로 갈게. 아까 14번 또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14번은 연계문항이었거든. 근데 14번은
연계고 아니고 간에 기출이고 연계고 계속 강조했던 거야. 맨날 얘기했던 거 뭐야?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 위에 두 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무조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기울기가 얼마인 3인 직선이잖아. 맞죠? 그 위에 누가 있는 모습이야?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몇 대 몇이라 그랬어? 1대 3대 루트 10의 비율 관계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너무나도 착하게 아예 대놓고 알려주고 있지. n 루트 10이래.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바꿔놓고 문제 해결하면 끝나는 거니 얘들아? 여기가 지금 n 루트 10이 되어버렸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 거야? n이 된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면 돼? 3n. 끝.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놓을 수 있어? 여기에 있는 A 좌표를 하나를 알파고 하나는 2의 알파 제곱이라고 놨잖아.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니? 알파 플러스 n이 되겠지. 그리고 2의 뭐가 돼? 알파 플러스 n이지. 그런데 얘랑 뭐랑 같은 거야? 2의 알파 플러스 n이랑 2의 알파에서 위로 몇 칸 갔어? 3n만큼 간 거잖아. 그러면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같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라 그랬지? 역함수 생각하라 그랬지. 근데 이거 너무나도 착하게 낸 문제야. 쌤이 이제는 뭐도 생각하라 그랬지? 역함수 단체로 뭐 하는 거? 평행이동하는 거 다 기억하라 그랬어. 알겠니? 그래서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잖아. 누구도 같이 이동하면 돼? 직선도 같이 이동하면 돼. y는 x가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같이 이동해서 문제 해결하면 돼.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지.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겠지. 너네가 생각할 때 밀어 넣어서 원래대로 갖다 놓고 문제 해결해도 된다 그랬어. 다시 봐. 문제를 보면은 이제는 고난도 문항이 나오면 y는 2의 x제곱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랬어. 어떻게 생긴 거야? 2의 x-1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 생각에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역함수 관계를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잖아. 그러면 얘네들도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원래 편한 대로 옮겨놓고 생각해. x축으로 1,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잖아.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 놓으면 내가 알고 있는 2의 x제곱이 되지. 그럼 계산할 때 완전 편해져.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마지막에 진짜 답이 또 평행이동해야 되면 그때 x에다 1 더하고 y에다 3 더하면 끝난다고. 그거를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y는 x만 같이 나오니? 아니죠. 얘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x 더하기 뭐 요거 같이 기억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랑 또 어떤 관계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지.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이야. 기출 문제로. 그래서 거기에서 고난도 문항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는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14번은 그래서 그것만 잘 알고 있었으면은 계산 자체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야. 되게 미안하지만. 자, 15번 갈게요. 연계 문항이었어. 15번이 이 문제가 내가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네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 문제가 딱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너네가 딱 이불킥할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 역연산이야. 그러니까 역연산이 들어가면 너네가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미적분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이렇게 수학2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네 내가 fx랑 gx랑 자 내가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야? 평가원은 고배미분법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고배미분법에 대한 문제가 아주 쉬운 3점짜리 문항으로도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 이번에도 나왔어. 그러면 너네는 이거는 잘해. f'x gx에다가 fx에다가 g'x 너무나도 잘하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되냐면 자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f'x의 gx야. fx의 g'x야. 얘를
적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해? fx 곱하기 gx가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알겠니? 그래서 작년 수능인가도 그렇게 나왔지. 기억나? gx 아니다. 이렇게 나왔을걸 내 기억에. fx gx fx gx가 어머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거 기억나니? 당신들이 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거꾸로 부정적분하는 문제였거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얘들아. 내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발문에 뭐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잘 안 되지. 그럼 뭐 하는 거야? 항등식 문제야. 그래서 미정계수 찾아내면 또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결국은 그래서 뭐였니 얘들아? XGX 이것도 고배미분법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것만 잘 알고 있었어도 15번 문제도 15번에 있으면 안 될 문제였어. 그러니까 난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22번 문제가 15번 자리에 왔었어야 돼. 그리고 난이도가 더 높아졌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너네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배미분법 하면 너네 요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야. 이거를 너네가 미분을 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fx거든. 맞아요? 그리고 x 플러스 1에 f 프라임 x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갔을 때 어떻게 생겼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생각을 하면서 거꾸로 가는 걸 연습을 해야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도 가운데 여기 빼기인 것도 나온 적 있어. 알겠니? 그래서 여기도 빼기가 되게 나온 적이 있거든.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어려워지진 않아. 미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16, 17은 당연히 나올 문제였어. 그치? 16, 17은 당연히 나올 문제라서 뭐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고, 18번째 문제는요. 그냥 해보면 되잖아. 그치? 이거 연계문항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부끄러운 연계문항. 알겠니?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해보면 충분히 요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19번은 이것도 너무 심했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연계문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는 문항. 그지? 그냥 나와야 되는 문항.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극대극소에 대한 문제는 이게 가장 이제 유형적으로는 스탠다드한 문제이긴 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훨씬 더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극대극소 최대최소에 대한 문제들 난이도 높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20번 갑시다. 이번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6월, 9월 다 계속 나오고 있지. 그지? 그것도 뭐와의 관계야? 상수함수와의 관계를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6월 모의평가 문제는 오답률이 매우 높았어. 그지? 왜? 애들이 때려 찍어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거든. 내 기억에 답이 24 답이 얼마니? 기억 안 나는데 24가 답이었니? 근데 매력적이게 실수해서 풀면 32인가가 나왔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었어. 단답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 보니까 너네가 어떻게 했냐면 B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A는 대충 구한 거야. 그런데 이게 딱 자연수로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이거 답이구나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B가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거든. 근데 대충 풀면은 답이 딱 이쁘게 나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거는 너네 실수할까봐 굉장히 범위도 예쁘게 줬고요. 그리고 함수 그래프 자체도 굉장히 편하게 둘 다 어때? 마이너스 1로 딱딱 잘 떨어지게 줬잖아.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난이도는 높아질 것 같아. 근데 여기 안에 재밌는 건 뭐냐면 fx는 ft라는 수학2스러운 발문을 물어봤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fx는 ft가 뭐야? t에서의 함수값을 상수함수로 가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일반적으로 20번 발문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이라고 안 물어보고 뭐를 많이 물어봤었게?
집합으로 많이 물어봤었어.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이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봤었거든. 왜? 집합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안 해줘도 되지. 왜? 똑같은 게 3개 있어도 우리 하나로 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문을 집합으로 더 많이 물어보기는 해. 그래서 너네가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아니면 그냥 뭐 그 엔제 문제들 보면은 집합으로 발문이 표현된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잘 면밀하게 보고 넘어가야 돼. 알겠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집중을 하고 가야 되고, 삼각함수 그래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절대값 하나 정도는 집어 넣어야지 삼각함수의 맛이 나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프 같은 것들 많이 그려보고 갔으면 좋겠고, 제일 이슈가 됐던 문제는 사실은 21번 문제야. 그래서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바보처럼 풀었거든. 나는 이거 부끄러운데. 어렵더라고. 이게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애들이 이런 발문은 생소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나빴니 착했니? 착했어. 사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든 정수 K라고 표현을 했어.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정수 K. 그러니까 정수의 K에다가 정수 아무거나 다 넣어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너네가 어떻게 해도 돼? 그냥 몇 개 집어넣어. 미정계수 찾아도 돼. 알겠니? 그래서 제일 쌈박한 풀이는 뭐였어? 결국은 양쪽에 등호가 다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되는 거야? 2K 마이너스 8이랑 누구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 4K 제곱 플러스 14K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지. 맞아요? 그때 이 K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자. 21번 문제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너네 아마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을 거야? 나도 약간 똑똑한 척 한다고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은 3차 함수라고? 그러면 걔 도함수는 뭐지?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지. 자, 그럼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F에 나 부끄러운데 고백을 할게.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K에서부터 K 플러스 2까지 F 프라임 X를 정적분한 거잖아.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네. 그렇게 풀긴 했는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꽤 걸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너네가 21번이야. 수능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예쁘게 푸는 거는 전혀 1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거 지금 봤더니 1차 함수랑 2차 함수 안에 3차 함수인데 이게 뭔가 평균 변화율처럼 생겼네 하면서 함수의 그래프로 접근을 하고 싶었을 거야. 접근을 했더니 잘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야 돼. 뭐라고 되어 있어? 모든 정수 K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건 뭐 해야 돼? 그냥 차라리 미정계수 찾는 게 빠르구나. 그래서 대수적으로 접근하자. 이게 맞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철저하게 재학생을 배려했구나. 재수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그래프의 개형 중에 얘가 있을 거야 라고 접근을 해. 근데 재학생들은 어때? 내가 아는 그래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으려면 다른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21번 문제였고, 얘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력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너네가 막, 나도 사실은 그렇잖아. 얘들아 그래도 마지막에 비율 관계는 알고 가야 돼. 막 이거 한 번만 더 점검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너네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 그래서 21번에다가 떡하니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22번 갈게요. 자, 22번 문제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거는 뭐 진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들 있지. 그런 것만 정리하고 기출 문제만 해도 다 맞출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꼭 이게 수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함수 문제에서도 트렌드는 뭐냐면, A랑
B랑 두 개 곱해서 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뭐가 하고 싶어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막 선택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일로 갔다가 일로 가도 돼.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가도 되거든. 그런데 그게 수학2에서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수열에서 나오잖아. 안 만나도 돼.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가도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언젠가부터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로 갔다가 기분 나쁘면 일로 갔다가 기분 나쁘면 일로 갔다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왜? 얘가 뭐기 때문에 또는 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수학2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만나서 해결하라 그랬어. 헤어지더라도 만나서 해결해. 수학2는.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사실 우리가 분석 강의하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거든.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하셨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고 이거 해설지 어제 해설지 다 만들었잖아. 해설지 만들 때 되게 겁나거든. 왜냐면 평가원에서 해설지를 안 줘. 그럼 우리가 이렇게 EBS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내잖아. 그러면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왜? 난이도가 문제가 높은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생소한 애들이 나오면 뭔가 우리가 놓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한 일주일 동안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 어제 아무도 긴장을 안 했어.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문제였잖아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 할 때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작년인가 그런 거 있었어.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근데 그 문제 그렇게 내면 안 되거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사실 라이브 할 때 말할까 안 할까? 말 안 해. 그냥 아예 그 문제 말을 안 해버려. 말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 근데 어제는 정말 자유롭게 얘기했어. 자, 그리고 첫 번째 하나만 더 기억할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도형이 하나도 없었어. 그치?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내겠다가 아니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도형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이제는 객관식으로 낼 거야. 왜냐하면 그거 단답형으로 냈다가 욕 먹었거든. 그래서 아마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나올 거고, 대신에 너네가 한 번 더 기억하자. 평가원은 절대 그 50%의 확률로 문제 물어보지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잘 확인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역대에 기억만 답이었던 게 2번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간단하게 할 거야. 확률과 통계는 실제로 좀 너무 했거든. 그래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25, 26, 27이 연계 문항이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풀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28번 문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F1 기준으로 문제 풀면은 다 해결이 됐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29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 그래서 29번 문제 같은 문제가 좀 더 난이도 높여서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확률과 통계는 전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 통계 문항이 너무 약했어. 그래서 통계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미적분으로 갈게요. 그나마 미적분스러웠다. 그나마 애들이 좀 머리 좀 썼겠네 하는 문제는 30번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웃겼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내가 23번, 24번에 대해서는 너네한테 설명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25번도 당연히 설명하면 화내야 되지. 그 다음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전날 얘기했었거든. 사인 x 제곱 강의에서. 그치? 너네랑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분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인 x제곱이 있는 모습을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강의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부정적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사인의 x제곱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 그런 애들 코사인 x제곱 이런 애들은 꼭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번 문제도 사실은 근데 내가 그래서 26번이 어제 라이브에서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 26번 문제 저만 어려웠나요? 그거는 삼각함수 적분 못한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27번 넘어가야죠. 괜찮죠? 네, 28번 볼게. 28번 문제도 사실은 이게 28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고 역함수 문제였잖아. 그런데 얘는 뭐에 대한 문제니 얘들아? 적분에 대한 문제지.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 또다시 사인 함수 나왔지. 그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역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적분 문제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사각형 그려가지고 빼야 되겠지. 그게 사실은 정석적인 풀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함수 문제인데 이것도 좀 많이 아쉬웠고 진짜 28번 발문도 진짜 아쉬웠어. 뭐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어쩌라고야. 그지? 당연히 가져야지. 그지? 그래서 뭐래? 그러니까 뭐 미분 가능하다 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좀 아쉽지. 그지? 그래서 28번 문제는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가고요. 29번 문제가 할 말이 많은데 수능에서 작년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게? 등비 급수문과 문제가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를 낸 거야? 그냥 급수 문제로 낸 거야. 알겠니? 평가원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를 내자니 더 이상 도형이 없어. 그래서 걔를 27번에 놓자니 아쉬워. 그래서 그러면 미적분의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등비급수 도형의 문제가 이제 빠지는 게 맞거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실제 급수를 너네가 잘 알고 있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많이 쉬웠어.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엔제나 이런 데 있거든. 그래서 급수 문제는 좀 다양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랑 등비급수 문제까지 해서 개념 물어보는 문제를 너네가 연습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건 한 번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30번 문제는 그냥 계산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그런데 지수함수가 나왔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아이 나왔지. 그리고 사실은 발문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였어. 그치? 그런데 계산이 안 됐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30번 버려도 돼. 그래도 1등급 나오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30번 문제는 풀었는데 답이 뭐 이쁘게 나와. 써.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뭘 하는 게 나을까? 검산을 하세요. 앞에 거 실수로 틀리지 마.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30번을 맞고 앞에서 3점짜리 2개 틀리면 몇 점이야? 94점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치? 그래서 너네가 잘 생각해. 96점을 받을래 94점을 받을래를 생각하면 96점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너네가.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30번에 있을 가능성이 또 적어. 그럼 봐봐. 30번 문제를 오히려 맞추고 28번 문제가 더 어려우면 28번을 찍으면 그게 더 전략적으로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 6월 모의평가는 28번이 더 어려웠어. 그치? 그래서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연습을 해. 내가 일부러 그래서 지금 미니 모의고사 어떻게 하니? 막 난이도를 막 뒤죽박죽으로 해놨잖아. 왜 그러냐면 너네가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10번이나 11번, 12번에서 어려운 게 나오잖아. 그러면 15번까지 보지 말고 16번 가라 그랬거든. 지금은 그러면 안 돼. 15번까지를 보기는 해야 돼. 그리고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겨놔야 돼. 그렇게 하고 16번 문제부터 쭉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지. 그럼 그 뒤에까지 보지 마. 아니야. 봐. 보고 안 풀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문제를 봐.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가. 그래서 또다시 순서대로 풀지. 그럼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지.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그 시간 동안 뭐부터 풀어야 되겠다를 결정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야지 번호 순서대로 푸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문제를 쭉 봐야 돼. 알겠니? 30번 문제까지 쭉 다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지금 시사하는 바거든.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때 내가 얘기했지. 몇 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15번이 제일 어려웠어. 오답률이 근데 1이 아니야. 6이었어. 왜 그랬게? 14번까지 중에 2번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애들이 15번을 다 2번으로 찍었어. 그러니까 14번까지 다 맞춘 애들은 15번을 맞춘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물론 평가원에서 그런 짓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어? 평균을 맞춰야 되거든. 그게 되게 강해. 그렇기 때문에 14번까지 만들었지. 그럼 왜냐면 선택 과목은 다른 분들이 내시거든. 선택 과목 전공자들이 내. 14번까지 했는데 선생님들이 딱 보고 이거 뭐 3번 너무 없는데? 그럼 15번 답은 무조건 3번으로 찍어놓고 앞뒤를 맞추거든. 그러니까 앞에를 다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사람이라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기하 문제를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 얘들아. 기하 문제는 마찬가지야. 27번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이거는 전적으로 연계 교재를 안 푼 거고 27번 문제는 연계 교재에 있는 그림까지도 똑같이 출제했어. 그래서 연계 교재를 이런 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기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네가 연계 교재 있잖아. 수특수한 문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 왜 굳이 근데 억지로 안 풀려고 그래? 나 진짜 그게 제일 신기해. 그냥 풀고 넘어가면 안 돼. 왜 굳이 그거를 뭐 EBS 문제 별로예요. 니네가 왜 결정해? 문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나 같으면 그냥 풀고 넘어간다. 진짜 속 시끄러워가지고.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 그림 문제 있지, 그래프 문제 있지. 그것만 한번 쭉 훑어. 그러면 머릿속에 남잖아. 그치? 그래서 난 너무 어이가 없어. 확률과 통계 쓸데없이 그림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림 1도 필요 없는데 그 문제들 꼭 연계시켜. 6월 달에도 그랬거든. 쓸데없이 500원짜리 동전을 그려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연계해. 연계 체감률을 높이려고.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그림 있는 문제, 도형 있는 문제, 그래프 문제는 마지막에 너네 어때? 뭐 시간 그거 보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치? 맞추는 게 더 중요한데. 쭉 보세요. 그래서 28번 문제도 이거 그림 있잖아. 연계문항이라고 안 했는데 이거 연계문항이야. 똑같이 그림이 있어. 그래서 꼭 보고요. 29번, 30번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절대 연계 아니고 그냥 새롭게 만드신 문제야. 아름다워. 해설 강의 보세요. 알겠죠? 꼭 봤으면 좋겠고 확통은 해설 강의 보지 마. 확통은 해설 강의 보지 마. 스스로 푸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미적분은 한성만 선생님 강의를 봐.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만 풀어주시거든. 근데 되게 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거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른 강사님들의 해설 강의를 내가 어제 서머리 해본 결과 그냥 내 엔제 들어라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엔제를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엔제는 최근에 다 좋아. 왜냐하면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 다 문제는 다 좋아. 이미 다 사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다 좋아. 그렇기 때문에 뭘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다양하게 풀으라고 하는 거고 5개념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너네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미적분에서 예를 들면 삼각함수인데 걔가 적분을 맨날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만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한 5시간만 풀잖아.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절대 안 틀려. 난 진짜 이거는 장담할게. 왜냐하면 계속 풀다 보면은 내가 맨날 여기서 틀리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거든. 알겠니? 그래서 내가 잘 틀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그냥 나 이것만 조진다. 문제 많이 풀었지 너네. 이것저것 많이 샀잖아. 그치? 거기서 그거 딱 쌓아놓고 그 부분만 계속 풀어.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보여.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5개념을 잡아가야 돼.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당연히 어려워진다. 이거는 뭐 국룰이야.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너네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거를 뭐 내가 어떻게 알려주니?
실수를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너네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역연산에서 계산 실수 많이 해. 그 다음에 분수꼴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내가 계산할 때마다 뭐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해. 분모 없애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네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공식으로 외워야 될 것들은 그냥 외우세요. 공식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에 뭐 로피탈 갖고 싸우는 친구들 있어. 나오네 안 나오네. 그걸 왜 싸우니? 그냥 미분계수 정의대로 문제 풀면 그게 로피탈이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평가원에 검토를 들어가면 로피탈로 풀라 그래. 그래서 풀리면 그 문제를 뺐어. 근데 요즘은 못 빼. 문제를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빼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내는 거야? 미분계수로 나타날 수 있게끔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피탈 쓸 수 있으면 그냥 써도 되는데 그거 갖고 싸우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제발. 알겠니? 그거 기억하고요. 자, 이번에 미적분이 약간 특이점이 있어서 그것만 얘기할게. 미적분이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안 나왔어. 삼각함수 극한도 안 나왔고 삼각함수 미분도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등비급수 도형 문제도 안 나왔거든.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수능에 안 나와?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막 녹색창 검색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공부해. 그 시간에. 알겠니? 그리고 등비급수 활용 문제 있잖아. 도형 활용 문제는 기본적인 것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출 문제를 너네가 봐야 되잖아. 그런데 막 지나치게 복잡한 애들 있어. 옛날 문제들. 그거는 그냥 빼고 해. 그래도 충분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고 넘어간다. 다만 삼각함수가 교육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각함수 이용해서 길이 계산하는 문제는 낼 수는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 미적분은 매일 하루에 1시간은 꼭 해야 돼. 확률과 통계랑 기하는 하루에 30분만 해도 다 맞출 수 있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미적분은 1시간 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1시간을 베이스로 두고 해야 돼. 수원, 수투, 미적분 무조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 1시간씩. 그러니까 3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 알겠니? 그렇게 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너네 기억해. 막 보면은 어려운 것만 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지 말고 다양한 난이도로 문제를 풀어.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굳이 다 살려고 하지 말고 뭐 모의고사가 몇 회분 정도 나오지? 4회분에서 5회분, 6회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반반사. 그러니까 한 권씩 사. 그래서 135 내가 풀고 246은 친구가 풀면 돼. 대신에 이쪽에 있는 135 내가 풀고 246 반대로 풀면 돼. 왜냐하면 실전 모의고사는 너네 빵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실전 감각 익히려고 하고 멘탈 관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쉬운 것도 풀고 어려운 것도 풀고 해야지만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거든. 그러면 쉬우면 쉽다고 너네 어때? 망했다 그래. 어려우면 어려워서 망했다 그래. 그럼 평범하게 되면 뭐 평범해서 망했대.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난이도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너네가 평정심을 잃지 않아. 이거는 양궁이랑 똑같아. 알겠니?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벌이 붙어 있더라. 여자 선수는 쏘는데 여기에 있었어. 몰랐대. 벌이 막 눈 날아다닌다. 몰랐대. 그 정도 돼야 수능에서 너네가 안 무너져.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수능에서 너네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국어가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갑자기 애들이 나와서 다 그래. 갑자기 백지가 되었대. 아니면 계산이 갑자기 이상하게 안 된대. 그러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게? 로그 계산. 다 틀리고 나와. 로그는 어려운 게 아니야. 혼자 계산하면. 근데 수능 날에는 오답률이 제일 높아. 그래서 로그 역연산 같은 거 철저하게 연습하고, 그러니까 양궁 선수랑 똑같은 거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난 실수하지 않는다. 만큼 연습을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남은 70일이잖아. 70일이니까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선생님 지금 실전 모의고사 하라면서요. 이랬잖아. 그건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뭐다? 내 멘탈 관리하는 거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 1등급 나왔어. 그러면 고난도 문항, 어려운 문항들 있지. 걔네들의 비중을 한 30% 그리고 70%는 뭘로 하면 돼? 복습이야. 그러면 반비례 한다고 보면 돼.
알겠니? 내가 한 4, 5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너네는이 아니라 4, 5등급 나온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새로운 문제는 거의 안 해도 돼. 그냥 복습을 철저히 해.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로 공부를 하면 되거든. 1등급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라고 안 하지. 고난도 문항 한 30%만 넣고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알겠니? 그렇게 보고 대신에 예시 문항부터 9월 모의평가까지는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예시 문항이라고 했다. 그럼 몇 개야 시험지? 2022, 2023, 2024지. 그러면 3개씩 하면 9개지. 예시 문항 하면 10개지. 그리고 올해 2개야. 12개. 알겠니? 그거 계속 봐. 계속 봐서 발문을 머리에 익혀야 돼. 발문을.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서 구현되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너네가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 어쨌든 간에 얘들아, 지금 이제는 절대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말까지 뭐 해야 돼? 오답 노트, 오답풀이 하고 끝내 9월. 그 다음에 다시 월요일부터 공부. 이렇게 하면 돼. 알겠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10월 학평 때 다쳤다고. 10월 학평 때 다쳤어. 그래서 깁스하고 수능 쳤거든. 정말 치명적이야. 근데 아까 보니까 쩔뚝거리는 애 하나 있더라고. 남자애들 운동하지 마. 진짜 맞을 수도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는 운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운동 하다가 다쳐, 가다가 다쳐, 오다가 다쳐 이러거든. 여자친구들도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몸 관리해 차라리. 알겠니? 그래서 몸 관리하고 수능장까지 가야지. 뭐 하나 다치잖아. 진짜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는 항상 내 몸이 최고다.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하고. 알겠지? 고생했다 어쨌든 어제.